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하였으나 또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 압력에 굴복하여 310선으로 눌려버렸고 해외 시장은 더 가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초반에는 거의 4% 가까이 상승했다가 죄다 음봉으로 뒤집은 것도 모자라 저가는 마이너스 4% 가까이 눌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미국 장기 채권이 특히 30년물이 이틀 연속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황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하였으나 320선도 가지 못하고 오전장 내내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 압력에 시달리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고 전일 종가선에서 마감하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가득 빼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들을 보면 시장이 맥을 짚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현물은 지수가 갭 상승하든 갭 하락하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서 지금 장기로 들어온 외국인 현물 매수분이 계속 청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선물 시장은 개장 초의 갭 상승에 외국인들이 조심스럽게 선물 숏 포지션을 치우기도 했습니다만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못하자 다시 선물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끝까지 눌렀습니다. 하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7,800개가량 감소했어요. 오전장에 갭상승 출발했을 때도 선물 베이시스는 105대 2,000원 오갔고요. 오후에 시장이 다시 눌릴 때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마이너스 1.9포인트까지 눌리면서 이번 물 들어서 가장 낮은 시장 베이시스를 기록했어요. 결국 오늘도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6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시장은 워낙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물 매도를 손절했다가 다시 잡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수보다 매도를 계속 쌓고 있어서 베이시스가 계속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이 선물 매도는 평균 단가 318.9포인트 그리고 수량은 19,000계약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 오늘 지수가 갭상승을 하니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보면 오후 1시 이후로 지수가 눌리니 약 1,100억 정도 현물 매수를 해서 방어를 했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락 속도 조절이죠. 오전장부터 매수가 들어오면 바닥 형성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장, 특히 오후 2시나 2시 30분 이후로 매수가 들어오면 이거는 바닥이라기보다는 하락 속도 조절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연기금리 지수 방어는 그런 수동적인 속도 조절 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연기금리 지수 방어에 대한 개념은 별거 아닙니다. 미리 종목 유니버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오더가 떨어지면 닥치고 오전부터 쭉 사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하면 그냥 오후에 매수하는 것이죠. 이게 연기금 매매는 오늘 사서 내일 팔고 그럴 생각으로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잡아서 이익 나면 팔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특정 지수대에 오면 알고리즘으로 닥치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종합주가지수 3,000 넘어가고 하면서 비중 축소 이야기 나올 때 그때 팔아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우리 시장이 급락하면서 개인들이 풋 매도 살벌하게 손절했다 이런 것,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도 풋 클래스에 대해서 하단 배려가 터지면서 눈물을 머금고 스퀘어를 치는 등 추가 하락에 대비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해야 당첨되는 풋옵션들을 대량으로 매수했거든요. 행사가 구간도 굉장히 넓게 걸쳐서 5,000계약에서 10,000계약까지 고르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는 매도의 환매가 아니라 신규 매수였어요. 그래서 만기에 이 옵션이 결제될 것을 목적으로 매수했다기보다는 그냥 만기 전에 변동성이 제대로 터질 것을 대비한 그런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려 풋옵션 극외 가격을 8만 계약을 매수했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지만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변동성은 종가 고가로 갔고 또 지수는 플러스 4% 상승했던 것이 마이너스로 뒤집혔어요. 그래서 수요일 우리 증시는 최소한 오전장만큼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겠고 이때 이들 풋옵션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은 이른바 아마겟돈 펀드가 옵션을 매수할 때 일어난 현상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이 월물 초가 되면 이런 식으로 풋옵션 매수가 들어오곤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하튼 외국인이 굉장히 강력한 네이키드 풋옵션 혹은 풋백 스프레드를 짠 것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물 옵션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 만기가 이틀 남은 4월물 옵션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위클리 옵션도 굉장히 비싼데 그보다 잔존일이 훨씬 긴 5월물 옵션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거의 안 올랐어요. 아무래도 5월 정도면 시장이 어느 정도 상황 종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지수가 갭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월요일부터 기록한 매우 중요한 갭,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했을 때 2430부터 2380 사이 요 갭을 전혀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하락은 굉장히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5월물 변동성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유럽 세션 개장 후 오히려 차익 매도가 나왔거든요. 아직 관세 매도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고 또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지라 우리 증시처럼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수가 눌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의외로 유럽은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결국 오전장에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오후장 들어서 유럽 증시는 다시 상승 전환했고요. 미국 증시 개장 전에 트럼프가 한국과 긍정적인 통화를 했다라면서 개별 국가들과의 어떤 협상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유럽 증시가 미국 세션 개장 후 1시간 동안 함께 추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1시간만이었어요. 그 이후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유럽 증시도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현물 마감만큼은 반등 마감했어요. 하지만 상승한 업종을 보면 보험주가 4% 오르고 금융서비스가 3.89% 오르고 여행주가 3.8% 이거 다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 위주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하락이 끝난 게 아니라 종목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유로스탁스 지수 변동성 선물은 31포인트 위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세션 개장 후 1시간까지 지수가 오르니까 계속 변동성이 눌렀어요. 그래서 28.7포인트까지 눌렸는데 이후에 지수가 가벼운 조정을 보이는데도 변동성 선물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31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유럽 현물 마감 후 지수 선물이 계속 하락하니까 변동성 선물은 아예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험 요소가 아직 해소된 게 아니죠.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가 약했고요. 유로존 국채보다 미국 국채가 훨씬 더 약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세션 개장 후 1시간 동안 증시가 계속 해피 외치면서 올라갈 때 그때는 채권 시장 눌림이 있었지만 이거는 점진적 매도였지 강력한 하락 아니었어요.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하자 장단기 국채 모두 반등하긴 했는데 단기 국채 위주로만 반등하고 미국장 오전장 마치고 나서 장기 국채는 갑자기 꺾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 3년 국채 입찰 때문에 채권 밀렸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글쎄요, 채권 입찰은 나름 수요가 좋았거든요. 문제는 장기 국채예요. 단기 국채가 올랐습니다. 근데 10년물과 30년, 특히 30년 국채가 굉장히 강하게 밀렸어요. 증시가 계속 밀려서 오후장에 종가 저가로 처박힌데도 장기 채권은 전혀 반등 못하고 함께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이게 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무역 전쟁이 결과 미국 자산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면서 미국 장기 채권을 처분하려는 그런 매도세가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러한 커브 스티프닝은 금융시장이 경색 신호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10년 국채는 지난 3월 말 이후로 상승한 부분을 모두 돌려주진 않았지만 30년물은 모두 돌려주고 지금 3월 저가마저 깬 상태거든요. 시장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엔화 강세 그리고 위안화 약세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위안화가 지난 3년간의 배리어를 한 방에 돌파했어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반면 오지달러는 아시아 세션에서 글로벌 증시 반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다가 미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당일 상승한 부분을 모두 내주고도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자재 통화 그리고 중국 익스포저가 큰 통화들이 눌리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기름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는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62달러 회복에 실패하니까 유럽 마감 후 글로벌 증시 눌릴 때 함께 눌렸어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60달러 깨고 58달러 선까지 밀렸거든요. 유럽 세션에서 1% 넘게 상승했던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3,000달러 깨서 마감했습니다. 실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름, 골드, 실버 이거는 모두 리스크 오프의 움직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닥치고 매도 이렇게 하락한 것인데 구리는 유독 4.4% 하락했거든요. 이거는 커맥스와 LME, 그러니까 뉴욕과 런던 사이의 구리 가격이 스프레드 축소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구리는 아직도 진정한 언더슈팅,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이런 거는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현물 마감 후 쉬지 않고 상승하기 시작해서 아시아 세션 내내 강세 보였고요. 유럽 세션은 오후장 들어서 유럽 증시가 의미 있는 반등 시작하자 함께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승을 두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르기 시작했고, 또 트럼프도 한국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협상 가능성이 비치면서 시장이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뉴스는 뉴스일 뿐이에요. 진정 의미 있는 리스크 온이 나타났다 그러면 변동성이 죽어야 돼요. 근데 변동성이 얼마 안 죽었어요. 미국 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 후 추가로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전일 장 초반에 그 가짜 뉴스로 인해 상승한 부분마저 넘기게 됐지만 변동성은 그때 기록한 저점권인 29포인트조차 못 깼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30포인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상승 오버액션이 목표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승한 것이지 이게 진짜 글로 올라가서 굳히게 하려고 의미 있는 매수 들어온 것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 기술적 목표치에 도달하고 나서 변동성 하락이 동반되지 않자 시장은 조심스럽게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유럽 마감 후에는 하락의 가속도가 더해지면서 차례차례 기술적 지지선들을 깨기 시작했어요. 이어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의 추가 관세 부여 소식을 전하면서 지수는 완전히 꺾여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동안 오전장에 매수한 트레이더들이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누르게 됩니다. 결국 시장은 장마감 10분 전까지 고점 대비 무려 8% 하락하면서 긴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만들었고요. 현물 기준으로는 그냥 대응 음봉을 만들면서 마감했어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쉬웠던 전형적인 고변동성 장세 하에서의 기술적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더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바로 변동성 살아나면서 꺾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은 아예 고점 갱신했어요. 그러면 시장의 진정한 폭탄성 하락은 아직도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봉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 여담 하나 하면 어제 제가 S&P 콜옵션 3천만 원치 매도했다가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억 단위 손실이 나더라고요. 뭐 급히 선물 매수 따라가면서 해지했는데 너무 비싼 가격에 해지를 한 데다가 또 이제 가짜 뉴스라고 발표되면서 선물 매수 다시 청산하면서 해지 비용을 크게 날렸어요. 제가 이 변동성이 높을 때는 최대한 포지션 가볍게 하거나 단순하게 하는 게 맞는데 해지한다고 이것저것 들쑤시면 피곤하다 이런 교훈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깐 잊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응징당하곤 합니다. 자, 개별 종목에서는 중국 익스포저가 큰 애플이 계속 하락 중이에요. 그 외에도 월마트, 타겟, 홈디포 이런 유통업체들 계속 하락 중이고요. 변동성으로 인한 갭상승 출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시장이 바닥을 안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MSTR이 오늘 매우 중요한 위치까지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는데 이 MSTR이 사실 이 가상자산을 레버리지한 ETF나 다름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비트코인이 지금 작년 11월 이후로 그 7만 달러 돌파한 자리 거기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위태위태하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깬다? 그러면 MSTR은 아주 강력한 하락 도미노를 겪을 것으로 봅니다. 참 안전한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을 어디서 할지 궁금합니다만 야간 선물이 하락한 수준인 309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아래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지지선이 없어요. 그래도 뭐 굳이 따진다면 기술적으로는 한 287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자리로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2150포인트인데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실 수 있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전일 글로벌 변동성이 크게 상승해서 신고가 갱신했죠.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어제 변동성을 많이 눌렀어요. 그래서 다시 변동성이 살아난다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지수에서 상하단 진폭을 계산하면 위로는 324포인트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298포인트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진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변동성이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이번 주 들어서 마켓 메이커들이 풋클래스의 하단 배리어를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언더슈팅의 크기가 아주 마음대로 열려 있습니다. 최소한 이 파생시장 쪽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이 극외 가격 풋옵션을 매수했는데 시장이 어중간한 갭다운, 즉 306선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큰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갭다운이 300포인트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풋 매수에 대한 거래 상대방은 개장 초부터 막대한 평가 손실에 시달리게 될 거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손절매하거나 롤링다운 해지를 한다면 시장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매우 살벌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볼게요. 우선 오늘이 선물이 3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경우, 특히 오전장 개장 후 1시간 동안 선물 시장에서 손절매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의 변동성 폭발로 인한 하락이 나올 경우 연기금이 오전조부터는 조기 등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올 하락 중 풋옵션 파생 시장에서의 풋옵션 감바가 터지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해지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락의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오전장에 급락이 나올 경우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지를 봐야 돼요. 연기금 매수가 의미 있는 규모로 딱 들어온다 그러면 파생 시장에서 손절매가 쫙 나와서 언더슈팅 나온다. 그때까지만 롱을 참고 오후장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로 아래 꼬리 챙기겠다.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나 롱을 오버나잇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주봉이 지금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는 최대한 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닥치고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은 매도의 기회로 사야 되지만 지금 일봉상 거대한 양봉, 음봉이 반복되고 있어요. 진폭 자체가 8% 이거 잘못 물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포지션으로 아직 롱을 잡을 때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지한다고 제가 포지션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유동성 부족으로 심각한 손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포지션 단순하게 하거나 델타원 해지, 그러니까 선물 매도 딱 잡고 주식 갖고 있는 양만큼만 선물 매도 쳐놓고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장중에 적극적인 단기 추세 추종 매매하면서 일단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